미국 정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KEGC 사문차장 겸 보스턴대학 반인종주의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주 화제입니다. 지금 뭐 좋은 일로 화제가 돼야 하는데 이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린 일로 연일 시끄러운데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이제 폭행 사건으로 보기에는 뭐 그 내면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번 사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그 내막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7일 일요일 저녁에 헐리우드의 최대 축제라고 하는 오스카 시상식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시작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평소의 규모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여기서 행사의 호스트, 즉 사회자 역할을 맡은 분이 크리스 락이라고 유명한 코미디언 겸 배우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문화 행사에서 호스트는 사회만 맡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많이 농담도 섞고 좀 그렇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크리스 락은 또 유명한 코미디언이라서 특히 좀 짓궂은 장난 그리고 좀 수위가 아슬아슬한 농담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윌 스미스 영화 배우의 아내가 제이다 핑켓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영화 배우신데 네. 흑인 여성이고요. 근데 이분이 여성인데 삭발한 상태로 헤어스타일을 네. 지금 4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크리스 락이 진행을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제이다 핑켓의 헤어스타일을 빗대어서 다음 G.I. 제인이라는 영화에 출연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G.I. 제인이라는 영화는 여자가 군인이 되어서 삭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화인데 여기에 그쵸. 이제 삭발한 여성이 주연을 하니까 제이다 핑켓이 나오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그 이 배우가 헤어스타일을 그쵸. 그 배우가 데미 무어였죠. 예, 1편, 맞아요. 1편밖에 없었지만, 예, 1편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스스로가 머리를 이렇게 깎는 장면이 나오는데 삭발을 하는 장면이. 그래서 이제 그걸 빗대서 그러면 2편을 좀 찍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윌 스미스도 같이 웃었지만, 웃었어요, 진짜 처음에는. 예, 제이다 핑켓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윌 스미스가 그 표정을 보고,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서 호스트인 크리스 락에게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뺨을 때리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서도 내 아내의 이름을 너 입에 담지 마라고 욕설을 섞어서 2번이나 고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다 나왔어요, 방송에? 그게 광고 나가는 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방송에 탔어요? 실제 방송에 탔는데 아시다시피 이 생중계 중에 이런 사고가 난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슈퍼볼 중간 공연에도 사고가 있었고 해서 미국에서 생중계를 하면 현장에서 한 1, 2분 늦게 중계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인터넷으로 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 중계를 통해서 본 사람들은 이 욕설까지 여과 없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네. 전 세계 생중계가 되는 또 공개적인 석상에서 또 그것도 축제라는 자리에서 호스트에게 농담을 했다고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것도 큰 비난을 사고 있고요. 또 네네. 크리스 락도 이런 선을 넘는 농담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많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여론은 크리스 락이 맞아도 싸다. 윌 스미스도 잘못했지만 이해가 된다라는 반응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국 언론은 좀 윌 스미스 쪽이 폭력을 한 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쪽의 기사들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이제 미국 안에서의 여론은 크리스 락이 너무 지나친 농담을 한 것이다. 이쪽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예,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예, 네네. 조금 인터넷에서는 그런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음, 흑과 백으로 명확히 가르기는 어려운 게 네. 사실 이 내막에 얽힌 사연도 많고 네. 또 한쪽은 언어폭력 또 다른 음, 쪽은 물리적 폭력이기 때문에 네네. 무엇이 더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음. 보입니다. 저는 그게 먼저 궁금해요. 이제 뭐 때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냥 저거는 진짜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이 농담하는 부분은 이게 영어권이 아니면 그거를 100% 우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보시기 어떠세요? 이게 진짜 지나친 농담이었던 게 맞아요? 농담 자체를 들으면은 뭐 언어 선택이나 음, 그런 톤 같은 것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근데 이 농담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이 제이다 핑켓이라는 배우, 그러니까 윌 스미스의 아내가 네네, 삭발을 하는 것이 이분이 선택을 해서 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음, 앓고 있는 지병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발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사연이 있는데도 한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조롱의 대상으로 소비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탈모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긴 하던데 그 탈모가 단순한 탈모가 아니라 어떤 지병에 의한 탈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제이드 핑켓이 앓고 있는 이 병의 이름은 알로피시아 아리아타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사실 원형 탈모증이라고 아, 번역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구나. 이 원형 탈모증이 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제 중년층 남자들한테 정수리에서 머리가 조금씩 그렇죠. 얇아지고 예, 동그란 이렇게 모양으로 되는 것 빠진다고 그래서, 예. 예.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사실 흑인 여성들한테는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 또 그래요? 이게 보통 미국인들보다 흑인 여성 사이에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구나. 일례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의하면 네네. 미국인의 한 0.1%에서 0.5%가 원형 탈모증을 겪는다고 나오는데요. 이에 비해서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높게는 50% 이상이 원형 탈모증을 겪는다고도 합니다. 근데 와, 이게 제가 이 수치를 말씀드리면서도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러운 게 네. 흑인 여성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발병을 하는지 네네. 또는 정확히 다른 인구군보다 얼만큼 더 발병률이 높은지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나타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단순히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으로 아는 것밖에 없는데요. 또 뷰티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흑인 여성들이 가발이나 이런 관련 뷰티 그쵸. 제품을 애용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요? 이런 또 아픈 사연이 있고 또 제이다 핑켓 같이 같은 미디어에서 유명하신 분뿐만 아니라 음, 뭐 의회에서도 흑인 여성 하원 의원인 매사추세츠 출신의 아야나 프레슬리 의원도 2년 전에 원형 탈모증의 고통을 공개를 했고 그 이후로 민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군요. 본인은 여기에 움츠러들지 않겠다, 가발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일종의 시위의 목적으로 민머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제이다 핑켓이라는 배우도 2018년에 이 사실을 공개를 하고 삭발 상태를 어,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런 아픔이 그러니까 있는 줄 몰랐네요. 흑인 예, 여성들의 거의 50%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건, 물론 우리가 원형 탈모증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나, 흑인 여성들에게서 이렇게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유전적으로라든가 뭔가 생물학적으로 뭔가 그 원인이 있을 텐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아니지만,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누구보다도 크리스 락도 알고 있었을 거고 흑인들은 더 잘 알고 있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아,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네. 이게
본인이 삭발 또는 장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단지 멋을 위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라면 농담의 거리로 그러겠죠. 삼을 수도 있다고 조금 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지병에 의한 것이고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차용할 수밖에 없는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이런 아픔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는 용서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덧붙여서 크리스 락은 오스카 시상식의 호스트를 올해 처음 맡은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맞아요. 지난번에 호스트를 맡았을 때도 인종적으로 크게 비판을 받을 만한 농담을 너무 많이 해서 이번에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그래요. 크리스 아, 락이라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든가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을 그동안 많이 해온 걸로도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2016년에 크리스 락은 그때도 오스카 시상식의 호스트를 맡았습니다. 그때 네. 이분이 오스카 시상식 호스트가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는 오스카 시상식이 또 할리우드가 말로만 다양성을 외치면서 사실은 소수인종 배우와 영화계 종사자들에게 시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실제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크게 받았던 해인데요. 네. 그래서 당시에 Oscar so white, 그러니까 오스카는 너무 백인 일색이야라는 구호로 사람들이 외치면서 오스카 시상식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 예. 때문에 흑인인 크리스 락을 호스트로 초청을 해서 크리스 락은 또 그해 본인의 대사를 인종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꾸리기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중 하나는 이 아시아계 아동 3명을 데리고 나와서 꾸린 일종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예. 한 6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아시아 남성 아이 3명을 뿔테 안경을 씌우고 턱시도를 입혀서 데리고 나와서 아이들의 이름을 밍주, 바올링, 그리고 데이빗 모스코위츠라고 소개를 하면서 네. 농담의 소재로 삼았는데요. 예.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것에 덧붙여서 그 뒤에는 이 셋은 가장 정확하고 열심히 일하는 회계사들이라고 또 소개를 해서 웃음을 한 번 더 이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이 농담에 기분 나쁜 사람들은 트위터에 불만을 적으세요. 여러분이 트위터를 쓸 때 사용하는 핸드폰도 이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라는 대사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시안들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군요. 예,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석상이라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 외에도 단순히 아시안을 조롱한 것을 넘어서 네. 무엇보다 이 다양성과 포용성 부족을 비판하는 자리였고 또 그 그렇죠. 역할을 맡아서 호스트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거기서 또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오랜 시간과 큰 발언권을 가진 호스트라는 역할로 맞아요. 다양성과 포용성 부족을 비판한다면서 결국 다른 소수계를 본인의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봐도 문제인식이 부재했다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의 권리를 누르고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제로섬 프레임에 갇힌 모습으로 보여서 굉장히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두 번째는 힘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차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차별이 단순히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남들과 다른 태도로 대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네. 차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이 제도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힘의 균형이 대등하지 않을 때 우위에 있는 주체가 열세에 있는 주체에게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다른 대우를 한다고 그것은 차별이 안 되겠지만 네. 성인의 입장으로 아이를 대하면서 다른 대우를 한 것은 분명히 차별이 되겠죠. 힘의 균형이 대등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2016년 시상식 당시에는 이 어린 아시아계 아동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인격체가 아닌 단순히 농담 전달을 위한 소품으로 소모를 한 것이고 또 소수자의 권위 공호를 주장하면서 다른 소수자 그룹을 조롱하기만 한 굉장히 아쉽고도 사실은 또 화를 내도 마땅할 만한 그러한 언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올해 오스카 시상식으로 돌아와서 네. 크리스 락이 제이다 핑켓의 삭발된 머리를 두고 이렇게 조롱을 한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다시 이 힘의 불균형에서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 열세에 있는 사람을 조롱으로 한 것, 예.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라 불가피한 한 인격의 특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언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예로 특정 직업을 상대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겠지만 특정 인종이나 문화권에 속한 집단을 상대로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차별이라고 사회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제이다 핑켓의 헤어스타일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구별의 차이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이 윌 스미스의 아내가 그 삭발을 자기가 멋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의 원형 탈모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았다는 건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또 윌 스미스가 잘했다고 말을 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크리스 락이 굉장히 잘못했고 얄미운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네네. 세상에 맞아도 싼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크리스 락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수위로 자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본인이 말하는 사회적인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하면서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강경하고 명확한 경고가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폭행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또 이 정황을 보면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윌 스미스가 명확히 알고 또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아내를 지키는 크고 힘센 남편이야.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남성주의에 기인한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윌 스미스가 이런 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했더라도 이후에 마이크를 잡았을 때 원형 탈모증 같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도 없는 또 이 인종적으로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많은 흑인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의학 연구도 없이 움츠러든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강경하게 논리적으로 또 차분하게 비판을 했다면 오히려 박수를 받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윌 스미스는 처음에는 웃었단 말이죠. 같이 그 농담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화면을 보면 웃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전혀 웃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굴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그 순간 이제 앞에 나가서 뺨을 때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게 본인이 분노한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받는 고통받고 있는 자기 아내를 조롱거리로 삼은 것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아내를 지키겠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난 멋진 남편이야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분노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또 뭐 LAPD가 LA 시경에서 이걸 폭행 사건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피해자인 크리스 락은 고발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해서 윌 스미스에게 법적인 책임은 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오스카 시상식의 주최인 아카데미에서 윌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하는 입장을 이미 내놨고요. 네. 또 공식적으로 징계를 검토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윌 스미스가 이 공식적인 사과문을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질병의 고통이 흑인 여성들을 얼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흑인 사회에서는 또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떠세요? 이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이트 아카데미라는 그런 오명 때문에 이제 그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크리스 락을 호스트로 세웠었는데 이 백인들에게 이용당하는 흑인. 그러니까 백인들은 결국 이 흑인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다른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절대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크리스 락이.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용당하는 거를 우리가 토크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인종이나 또는 사회적인 소수자,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등등이 있겠죠. 네. 이런 사람들을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누군가가 다양성이나 포용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포용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마치 장식품처럼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저기에 토큰처럼 사용이 됐다라고 영어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크리스 락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또 이 미국의 많은 기업과 단체에서도 굉장히 소수자들을 토큰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빈번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또는 이 문화권의 진정한 고충이 무엇인지, 또 그 고충을 어떻게 하면은 덜 수 있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여주기식으로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거를 토크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 락의 경우는 뭐 이전까지 많은 영화에서 또 토큰으로 토큰 같은 역할을 많이 맡은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이런 시상식에서 본인의 조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종 문제나 예, 또 예.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진중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인들은 주류 사회들은 그렇게 하죠. 우선은 피부색이 검으니까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우리는 그래서 흑인을 이렇게 호스트를 세웠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식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백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나가잖아요. 사람을 조롱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 락이 그냥 하나의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일 뿐이지 이게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얼마든지 있는 얘기다. 그걸 토크니즘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장식용으로 그렇게 장식품처럼 소모, 소비하는 것을 토크니즘이라고 하고요. 그걸 토크니즘이라고 그러니까 하는군요. 그거는 얼마든지 아시안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안이 아시안을 공격하게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피부색이 하얀 사람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체에게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당신은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야라고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아시안 친구도 있고 흑인 친구도 있어. 그쵸. 봐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대로 2016년부터 오스카 같이 큰 기득권 단체들이 너무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포용성이 너무 결여돼 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 시상식 호스트도 흑인을 쓰는 걸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진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흑인 코미디언을 이렇게 섭외한 것이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흑인 코미디언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흑인 호스트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소수자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에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섭외했으면 그럼요. 제일 좋았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설사 백인이었어도 그 백인이 얼마든지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소수계를 존중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여지기식,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말에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왜 소수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좀 그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우리는 눈을 뜨고 귀로 듣는데 그냥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가끔은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번 사건이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양한 것들,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어서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에서 특별히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 그 장성관 사무차장님이 직접 우리 출연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또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GS 사무차장 겸 보스턴 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